안녕하세요. 문호진입니다. 어, 이렇게 아내분 처음 하는 거라 이렇게 상당히 쑥스럽네요. 해보겠습니다. 게임을 활용한 학습 동기 유발과 지속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게임을 활용한 학습 동기 유발과 지속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게임 학습 콘텐츠의 재미 요소를 배합하는 것이 다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멀티미디어 콘텐츠라는 게 생겨날 때부터 그 에듀테인먼트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그런 접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현재는 이제 이러닝 콘텐츠 일반적으로 도입, 전개, 정의, 평가로 구성이 되는데 도입 부분에서의 주의 환기 및 동기 유발 요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공식과 같은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기법 지금도 많이 공식처럼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세 가지 정도 형태로 분화되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학습 게임 또는 기능성 게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미 요소하고 학습량 간의 괴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캐주얼 게임 형태의 저학년용 학습 게임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호드 잉글리시 같은 대형 학습 게임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에 비해서 사업적 성과는 그리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인데요. 저는 이제 이것을 학습 서비스 또는 학습자의 학습 경험 전반을 아우르는 재미 요소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그 학습자, 그 부모까지 포함한 학습자의 서비스 경험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낸 것 같은데, 아, 뭐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성공감, 자기효능감, 그를 통한 도전감, 이 세 가지 어떤 성취감 같은 거지, 선순환할 수 있는 형태의 맞춤형 학습 문항 서비스, 요거 학습 모델의 몰입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부분 한번 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건데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개념은 점수 얻기, 레벨 올리기, 랭킹 순위표, 미션 수행 등 게임 요소를 마케팅, 고객 유지, 인사 교육 등에 접목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뭐 gamification is the 절차, 순서다 of using game thinking and game mechanics. 게임의 사고와 메카닉, 작동 원리 to solve problems and engage user. 문제를 풀거나 사용자를 개입시키기 위해서 활용한 게임 메커니즘이나 게임의 사고를 활용하는 것이다. 활용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규칙, 조작 관리, 혜택, 마일리지, 등급, 지위, 보상, 사용, 상호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혜택과 마일리지 그리고 그에 대한 그걸 활용한 보상과 사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게이미피케이션 강화의 동기 유발하고 지속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 경험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 경험과 만족도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이게 기법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법 서비스를 만들 때 고객의 경험을 쭉 추적해 가지고 그걸 이제 만드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 고객의 경험을 쭉 추적해서 구조화하는 프레임워크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고객 여정 맵이나 또는 뭐 서비스 블루프린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왼쪽에 그림을 뭐 이렇게 웃는 얼굴 뭐 이렇게 찡그린 얼굴 아이콘이 있는 부분 보시게 되면 위에서 살펴보시면 커스터머 액션, 그다음에 터치 포인트, 익스피리언스, 그다음에 임프루브 익스피리언스, 백 오브 스테이지, 뭐 서포트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맨 위에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서 그게 이제 서비스하고 사용자가 연결되는 접점이 있고 그에 대한 그 접점에서 발생하는 경험의 만족도가 어떻다. 그리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데 그 뒤를 보면은 그 접점에서의 그냥 UI, 유저 인터페이스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백단에서의 그 시스템과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사람들의 활동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 경험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구조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체험 신청, 체험 학습, 정회원 학습, 재구매 뭐 이런 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밀크티에서 이제 그 고객의 체험을 단위별로 나누어 볼 때 체험을 신청할 때의 고객 체험, 그다음에 체험 학습을 진행할 때의 고객 체험, 그다음에 정회원이 되어서 학습을 할 때의 고객 체험, 이게 다시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학기, 1년 이런 식으로 어 이제 고객 여정 맵을 좀 세분해 가지고 그려보고 이것들을 통합해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우선 경험부터 좀 체크를 해보고 그 안에서 어디에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넣어야 이제 학습 동기도 유발시키고 그것을 또한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고객 경험을 더 향상시키고 예, 결국에 사업이 잘 되는 거죠. 네, 사업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할 때 요런 방법으로 요런 사전 작업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생각해낸 거라고 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제가 생각해냈다기보다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책을 보고 착안한 내용이고 이제 그것을 개인이 이제 그 직센미아이 몰입이론하고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표는 이제 게임 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몰입입니다. 게임에서도 이게 어쨌든 직센미아이 그 분이 그리신 도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 뭐냐면은 과제 수준이 높고 개인의 능력이 낮을 경우에 불안한 거고요. 과제 수준이 낮고 개인의 능력이 높을 경우에는 이제 권태, 너무 재미없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몰입의 터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난이도를 이제 A, B, C, D, E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이제 학습자가 느끼는 그 어려운 수준이 A, B, C, D, E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에 적당하게 맞는 난이도를 가진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주면 학습, 그 사람의 성취도가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학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밑에는 이제 그 몰입 터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학습자 또는 게이머가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좀 세분해서 나눠 놓은 거죠. 예.
결국에 이제 오른 우상단 모서리 쪽에 있는 몰입, 이걸 지향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몰입을 하고 나면 몰입 후에는 개인의 실력과 자부심이 모두 높아진다. 그리고 몰입을 위한 5가지 요소가 있는데 분명한 목표를 제공해야 하고 신속한 피드백을 줘야 하고 과제 수준과 개인 능력 사이의 균형이 있어야 하고 통제력이 강화돼야 하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는 과제의 수준과 개인의 능력 사이의 균형 이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본 거죠. 그리고 요즘 AI 뭐 이렇게 해서 어댑티브 러닝, 초개인화, 개인별 맞춤 학습, 그에 따른 맞춤 난이도, 뭐 문제 제공,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좀 투박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성취도를 측정해 가지고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가지고 취약한 부분을 올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올라가서 전체적인 성취도가 올라간다.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고요. 그 에스토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이제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내기 위해서 토익 같은 거 공부할 때 이제 그런 방법도 좋은데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좀 그거보다는 뭔가 좀 더 정교하고 구조적이며 지속 가능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도전적인 개인 맞춤형 문항을 활용한 학습 동기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를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했는데 풀었어요. 그러면 성공감이 생기고 야, 내가 이런 걸 풀 수 있구나 하는 자기 효능감이 생기면서 그럼 다음 문제도 풀어볼까 하는 도전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하나, 두 개, 세 개 풀게 되면은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개념학습을 잘해야 되고 개념학습이 끝나고 나오는 형성평가를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심화학습을 또 잘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의 루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무슨 책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도 뭐 저희 학과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페이지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빨간 줄을 좀 쳐봤어요. 이렇게 왼쪽 아래 읽어보면 처음 AI 기반의 학습 사이트에 당황했다. 문제를 빨리 풀수록 고난도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다.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기본 개념을 응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A는 이를 게임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실패하지만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 다시 도전하는 시기였다. 그동안 개념을 잘 모르고 요령으로 풀었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수록 아이의 자신감도 높아졌다. 이게 좀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얘는. 학교 수업이 너무 쉬워서 지루하다던 B는 얼굴이 상기될 정도로 집중했다. AI는 아이의 수준에 맞게 점점 난이도 있는 문제를 냈고 힌트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풀이를 유도했다. 중위권의 가장 효과적인 교사, AI 기반의 수학 맞춤 수업은 특히 중하위권 아이들에게서 큰 효과가 있었다. 심화 문제를 통해 완벽하게 이해를 할 때까지 반복하고 나자 아이의 수학 자신감은 더욱 올라갔다. 중위권 학생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AI 기반의 문제를 점점점 있을까요? 예, 꼼꼼히 푸는 것만으로 성적이 가파르게 올랐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메타인지의 상승이다. 근데 뭐 메타인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아, 소리는 아이의 수학 성적 상승은 자습을 통한 높은 이해도와 수준별 문제풀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념 이해가 탄탄한 상황에서 약점을 빠르게 보강한 것이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AI는 아이들의 자신감을 단기간에 올려놓았다. 문제를 풀 때마다 요란스러울 정도의 칭찬을 하는 AI에 아이들은 한껏 고무되었다. 여기 요 내용은 조금 극적이죠. 예, 좀 마치 게임 같았어요. 네, 뭐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불만 없이 기다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해 준다. 동료와 칭찬으로 인지를 강화해 준다. 그게 바로 인간에게 맞는 학습 방식이기 때문이다. 네. 뭐 별것도 미래학교라고 그 EBS 다큐 프라임 그 프로그램을 책으로 다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뭐 몇 가지가 좀 뒤섞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이 없는 발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조악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